안녕하세요. 네, 다들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주.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름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름살과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름살은 뭐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이제 생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름살이 그럼 나이가 든다고 왜 생길까? 나이가 젊은 사람은 다 주름살이 없는가? 있잖아요. 네,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주름살이 별로 없는 분도 계시죠. 근데 주름살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드는 분들한테 더 드신 분들에게 더 많다 이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주름살이 생기면 다들 마음이 좀 좋지 않잖아요. 어쨌든 뭐 주름살이 있으면 괜히 내가 더 이게 약해진 것 같고 더 마음이 좀 이게 다운이 되죠. 그런데 그 한의학에서는 이런 미용적인 측면에서 외모적인 측면에서 주름살을 꼭 보지는 않고요. 그것을 건강하고 관련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사람마다 주름살이 생기는 그 부위가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은 이마에 많은 분, 어떤 분은 여기 또 입 주위에 많은 분, 눈가에 많은 분 다 달라요.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그 사람의 건강적인 체질하고 연관을 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질병이 왔을 때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같이 매치를 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얼굴에 주로 뭐 온몸에 주름살이 다 생기긴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보이는 것이 얼굴이니까 얼굴에 그 주름살이 생기는 부위 그리고 그것과 건강에 관계된 것을 제가 이제 치료해 드렸던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소개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주름살이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 어딘가요? 얼굴에서 어디? 눈? 아마 여자분들이라서 눈주름을. 얼굴을 보면 저기 눈주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 눈가에 이게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요 눈가에 주름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 이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약한 분이라고 봅니다. 심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기신 분이 저런 분들은 되게 마음이 잘 여려요. 겉으로는 강할 수 있지만 평소에 잘 웃기도 하고 신경이 좀 예민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경우가 바르고 양심적이고 그래요. 또 하나는 또 잘 웃는 분이 눈가에 주름 생기는 분들 보면 주로 어때? 그분들 보면 다정다감하죠. 정도 많고 정서적으로도 이게 막 이렇게 해요. 이게 막 이쁜 걸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한테 요런 분이 부인이신데 41살 된 부인이신데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불면증 때문에 오셨어요. 눈가에 주름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건 뭐 진료 중에 보기도 하고 딱 들어오실 때 보면 눈가에 주름이 딱 눈에 띄시는데 이분이 불면증이 심하신데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우리도 다 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들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 많이 좋다 그러는데 또 그만큼 또 어려운 게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하는 데 문제도 걱정이 많고 특히 학생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의 또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좀 화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있을 때는 이분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해요. 그리고 아픈 것처럼 쪼이듯이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마음이 잘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불면증이 이제 3년 전부터 생기셨는데 불면증이 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 안 낫는 이유가 예민하신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소화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수면제를 드시면 이게 속이 쓰린 거예요. 사실 그런 수면제 정도 드셔가지고 속 쓰린 분들은 많지 않으신데 이분은 속까지 쓰려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못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마음이 잘 불안한데 그러면서 이제 마흔이 넘어가면서 좀 빠르게 온 것이 뭐냐면 깜빡깜빡하는 거 뭐 있죠? 건망증. 건망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제일 괴로운 것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불면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약을 먹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속이 많이 쓰리고 아프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치료했으면 좋겠는지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한테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저한테 오신 것은 불면증이란 말이에요. 불면증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소화가 잘 안 되고. 근데 사실은 이분이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분이 제가 나중에 이제 진맥을 해보니까 심장뿐이 아니라 소장도 같이 약해져 있어요. 근데 심장이 약한 분들이 소장도 같이 약하면 소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돼요. 소변을 자주 보면서 여자분들 왜 그런 분들 계시죠? 소변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디 갔다 오면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불안해서 좀 갔다 오면 찔끔 놓고 안 나, 시원하지도 않고. 또 심하면은 또 좀 그게 거실거실해서 좀 아픈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요게 있었는데 미척을 말을 안 한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런가 했더니만 자기는 오로지 불면증. 여기에 딱 이런 분들이 되게 이게 뭐 하나 딱 꽂히면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하세요. 이게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오로지 이걸로만 딱 이것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불면증이에요. 물론 건망증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분이 소변을 자주 봐서 가보니까 이게 신경성 요도염이래요. 왜냐하면 신경성 요도염이라는 게 검사를 해보면 염증도 안 나오는 거 있죠. 뭐 혈류도 없으면서 계속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경성 요도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심장은 소변과 땀을 주관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거나 심장이 불안한 분들은 이렇게 소변에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제가 불면증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이 치료를 해드린 그 방법은 심장을 중심으로 이게 치료를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 심장을 만약에 전체 치료에 10이라고 했을 때 심장 치료를 6으로 하고 나머지를 한 4에서 3 정도로 이 비율을 조절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심장이 오장육부의 왕이다 보니까 좀 늦어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일단 마음이 불안한 것이 좋아지고 소화가 좀 많이 편해지시면서 그러면서 요도가 많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이 제일 원하는 건 이게 불면증이잖아요. 얘가 좀 제일 늦더라고요. 그만큼 깊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해드리는 것은 불면증이라고 했지만 이분한테 수면제 같이 어떤 잠을 잘 수 있게 한의학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다른 뚜렷한 원인도 없는 상태에서 체질적인 문제가 없이 불면증이 있으면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안정적인 약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게 없을 경우 이분 같은 경우는 심장. 근데 저는 이분에게 이 포인트를 어떻게 봤냐면 진찰 중에 잘 웃으세요. 되게 이제 심장이 약한 분들 잘 웃어요. 그러면서 눈가에 주름이 그 탤런트에 보시면 그 삼이자 씨 계시죠? 네, 그럼 그분이 또 여기 심장병으로 고생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장이 예민한 분들은요, 이 불면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또는 소변, 신경성 요도염이라든가 방광염 이런 것도 잘 올 수 있지만 또 뭐가 잘 오시냐면 당뇨병 같은 게 와도 심장의 기능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당뇨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기능 저하증. 이런 것도 요 심장의 기능하고 저희들 한의학에서는 많이 관련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가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주름이 잘 생기는 분들, 쪼글쪼글하게. 그걸 어떤 분들은 그래서 웃을 때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하고 웃잖아요. 근데도 생기잖아.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심장이 약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눈가에 주름 말고 또 어디가 또 잘 생기죠? 입가? 이마? 예. 다 나왔어요, 지금. 그럼 이마로 하죠, 뭐, 이제는.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잘 생기신 분이 있죠. 그 이마에 주름이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분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의학에서 이마의 주름을 어디랑 연결할 것 같아요? 이게 심장이니까. 심장보다 좀 위에 있는 게 뭐죠? 폐. 폐예요. 폐가 약한 분이에요. 폐가 약한 분이에요, 이분들이. 특히 이 주름살이 이마의 주름이 어려서부터 있는 분이 있어요. 중학교 때라든가 고등학교 때. 여자분들도 많고요. 남자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젊었을 때는 이게 눈을 크게 뜨거나 할 때는 주름살이 안 생기고 접히죠. 근데 금이 딱 가는 사람이 있죠.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폐가 약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과묵해요. 주위에서 그런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마가 넓거나 이마에 주름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사람은 말이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데 딱 요점 정리만 딱 아주 필요한 말들만 딱딱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폐가 약해서 병이 잘 와요. 폐가 약해서. 저한테 이런 분이 오셨었는데 남자가 56대이신 분인데 이분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냐면 당뇨병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병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56인데 45살 때부터 당뇨가 시작한 거예요. 당뇨가 꽤 심한 편이셨어요. 근데 혈당 수치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당화혈색소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의사분이 조만간 인슐린을 맞아야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증상이 이제 눈이 자꾸 침침하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당뇨 초기 이제 합병증 증상이 나타났는데 발가락이 저려요. 그리고 간혹가다 발바닥이 또 감각이 무딘데 꼭 저기 바닥에 셀로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된 것처럼 감각이 이렇게 이 신발을 신고 할 때 막 먹먹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자갈을 밟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한 분들은 아주 찌르듯이 아픈 분도 있어요. 근데 별 검사상에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거는 당뇨 합병증이 초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미. 아주 심한 거죠. 근데 우리 남자분이시잖아요. 근데 당뇨병 환자들의 특성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기가 아주 극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체력적으로 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시더라도 체력적으로 양기가 많이 약해지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뭐가 있었냐면 당뇨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소변을 아주 힘없이 봐요. 소변을 저희들은 그거를 소변 불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변을 딱딱 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새 나오기도 하고. 대개 나이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소변을 힘이 막상 보려고 하면 힘도 안 나오면서 또 옷을 또 축 치면 또 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이게 이제 소변 불금인데 또 하나 이것이 많이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해보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애매해요. 지금 이분이. 그러신데 이분이 요것이 두 개가 걱정이신데 기본적으로 맥을 짚어볼 때 이분이 좀 폐가 약하면서 또 하나 뭐가 약하냐면 콩팥, 신장이 약하더라고요. 이 폐하고 신장하고는 끝과 끝인데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아래인데 통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게 또 있었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 폐하고 신장이 동시에 약한 분들은 기침 천식이 잘 걸리거든요. 기침 천식이 잘 걸리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기침은 별로 고생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식약을 중2 때부터 먹는데요. 천식약을. 근데 이 천식은 아예 그냥 자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이 폐하고 신장이 약하게 나오면 대개 기침병이 생기는데 천식성으로 생기게요. 꼭 결핵 환자 기침하는 것처럼 왜 기침할 때 이게 쿨럭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기침을 하는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해요. 이게 숨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기침이 있는데 이건 아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한테 제가 이 이마에 주름살이 아주 자갈색에 깊숙하게 있어서 56세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워낙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맥에서도 나오고 요 이마의 주름살이 좀 예사 주름이 달라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주름살이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건 아니고 이게 자기가 아는 것은 고등학교 때 알았대요. 고등학교 때 이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머리도 못 기르잖아요. 다 빡빡이니까. 그런데 이거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놀렸대요. 할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은 지금 당뇨와 소변을 힘없이 보는 거와 천식이 다 폐하고 연결된 거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 달라 보이잖아요. 다 달라 보이는데
그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분처럼 폐가 약해서 오신 분, 또 어떤 분은 심장이 약해서 오신 분, 어떤 분들은 요 아래 콩팥, 신장이 약해서 오신 분, 이게 다 다릅니다. 또 비장이 약해서 오신 분도 다르고요. 근데 그거를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에게는 지금 본인이 원하시는 거는 당뇨하고 소변을 너무 힘없이 자주 보는 거를 이거를 치료했으면 하시기 때문에 약을 해드려야 되는데, 당뇨약을 해드릴 때 이분은 이 치료약을 해드릴 때는 침도 그렇고요. 요 폐를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심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이게 지나가면서 점점 무엇이 먼저 좋아지는가, 이 소변이 좋아진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폐가 약한데 왜 소변이 자꾸 힘없이 새 나오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 폐하고 도대체 이 소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 몸을 이 입에서부터 이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생각해 볼게요. 예? 그죠? 이 음식이 들어가서 대변으로 나가는 것처럼 중간에 막 다 이게 소화되고 흡수되고 다 하지만, 근데 이 하나의 관으로 봤을 때 이 관은 우리가 저기 대롱에서 이 대롱에다 이게 물 장난할 때 이게 물 넣고서 이게 딱 우위를 막죠. 우위를 막고 딱 꺼내면 물이 안 나가죠. 이걸 딱 열으면 물이 쏙 내려가죠. 그 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이곳을 이 개폐 작용,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폐예요.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는 폐는 수도, 진액이라든가 소변에 나가고 들어가는 것,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을 통체적으로 조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았다 열었다 하는 것을, 이것이 이 위에 대롱 끝을 제대로 꽉 못 막으면 질질질 새죠. 막은 것도 아니고 안 연 것도 아니고 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폐가 약해서, 어떤 분은 뭐 여기 아래가 콩팥하고 방광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폐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당뇨병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폐가 약한 체질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 나의 증상을 딱 체질을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같이 치료를 해드렸는데 당뇨 이 초기 합병증 증상이 한 3개월이 지나면서 이게 호전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저희 아예 기대도 안 했던 천식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기침이 예전에 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침하고, 그다음에 여름철이면 그렇게 심해요. 더운 여름에 폐가 약한 분들이 아주 더운 여름에 힘들거든요. 특히 심했던 건데 그것도 좀 많이 견뎌지시고 이런 게 아주 좋은 점이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의학에서는 주름살 하나도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체질이 심장이 약하냐 폐가 약하냐, 어떤 경우는 비장이 약할 수도 있고, 요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실제로 저희들이 막 의사라고 와서 앉아 있으면서 오셔가지고 저 소변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소변약. 저 당뇨가 있는데 당뇨약 주세요. 당뇨약. 그럼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자판기잖아요. 제가 이게 딱 눌러갖고서 이거 뭐 누르면 딱 나오고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의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사는 이 사람이 병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약점이 어떤 것이 약해서 이 병이 왜 왔는가, 이분의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것을 원인을 체질적으로 찾아내고, 또 하나는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생활 지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의사가 하는 역할이죠. 이게 한의학에서도 또 꼭 이런 식의 방법을 기본적으로 원칙을 삼고 있는 게 이 방법이에요. 이마주름 했고, 눈주름 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라고 하셨죠? 범령, 여기, 이게 이제 범령이라고 그래요. 팔자주름. 이걸 범령이라고 그러는데요. 범령주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는 어디가 약한 거냐면요. 이거는 폐라고 그랬죠? 네. 이거는 심장이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어딜까요, 그러면? 에? 위? 대장위? 이거는 신장. 신장이에요. 예, 신장이 약하신 분인데요. 또 하나는
요 신장이 약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팔자주름이 생기지만은요 또 하나는 요 턱 부위 요 턱 부위에도 주름이 잘 생기세요. 이런 분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게 신장이 약하셔가지고 병이 오게 되면 신장이 기본적으로 약해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은 말을 많이 하거나 노래를 왜 한 두 곡이나 세 곡만 하면 목이 잠긴다는 분 보셨어요? 아, 이게 약하신 분이에요. 콩팥이. 한의학에서는 콩팥은 성음의 뿌리다. 성음의 뿌리기 때문에 목소리에 나오는 그 근본 뿌리기 때문에 얘가 신장이 약하면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하거나 좀 뭐 갑자기 소리를 좀 뭐 큰 소리를 몇 번 했다 그러면 목이 금방 잠기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병이 있겠어요? 당연히 콩팥이 약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가 봤을 때 사구체 신염도 온다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명증도 잘 알아요. 그다음에 머리가 현기증. 이 현기증이 어지러운 거랑 좀 다르죠? 약간 띵한 거. 그다음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주로 허리와 등뼈가 약해요. 이런 특성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입주름 말씀하신 분 계시던데요. 어떻게 그 입주름을 생각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예. 그거 보면 입주름 있는 분 많이 보셨죠? 되게 있는데 젊은 분들보다는 저기 나이 드신 분이 많으신데요. 젊은 분들 중에서 주름은 없어도 뭘 하실 때 보면 여기가 주름이 여기 오글오글하게 되는 분이 계세요. 요거는 콩팥이라 그랬고요. 이거는 그럼 입주름은 뭘까요? 그럼 입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곳이 약하다는 얘기잖아. 비장과 위장. 이게 정확히 얘기는 비장이고요. 비장은 위장하고 같이 항상 듀엣으로 같이 되니까 비위가 약하신 분이에요. 소화력이 약한 분이에요. 배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잘 하시긴 하는데 항상 배가 더부룩 답답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몸이 많이 무겁고 팔다리가 자꾸 늘어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비장이 팔다리에 힘을 넣어주는 그런 장기거든요. 그리고 또 비장이 꼭 이 맷돌을 가는 것처럼 위장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가는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잘 붓는 분 계시죠? 네. 되게 그런 분들 보면 저녁에 야식을 했거나 라면 먹었거나 이랬을 때 붓죠? 네. 그건 뭐예요? 저녁에 먹었으니까 이 위장이 음식을 소화를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네.